삶 속에 묻어는 노동 또는 마을 이야기, 축제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이 나라에서 불렀던 그런 전통 민요들을 바탕으로 해서 칸츄리 음악이 이제 성장을 커갑니다. 미국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프랑스하고는 싸움 안 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거래하고 루지아나를 사들이고. 예, 이 프랑스가 미들이 와서 캐나다 쪽 퀘벡하고, 네. 미국은 남부 쪽에 루이지아나 쪽을 이제 시민지로 갖고 있었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쉽게 미국 원주민들하고,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언들하고 혼혈이 됐어요. 그래서 그 루이지아나 쪽에 프랑스 혈통 가진 사람들이 이제 케이전 피플이라고 하는데, 이 케이전 피플들이 거의 그냥 뉴올리언즈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미국의 원주민들처럼 살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과의 반목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영국. 네. 그러면서 또 뭐 이제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미국, 영국이 전쟁도 했고 멕시코하고도 전쟁하잖아요. 아, 그렇죠. 유명한. 그러면 왜냐면 텍사스 지역이 원래는 멕시코 땅이었어요. 예. 캘리포니아도 역시 거의 멕시코 땅이었고. 근데 이제 그걸 다 이제 밀어내고 마지막으로 남은 텍사스까지 뺏기 위해서 이제 알라모 전쟁 같은 게 이제 일어나고. 그린레이스 오브 서머 같은 음악이 또 여기서 나오죠. 그게 이제 자기들이 그 남의 땅을 뺏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아주 그렇게 멋있게 미화시켜서 알라모의 전쟁이라는 영화도 만드는 존 웨인 뭐 이런 유명 영화 배우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1840년대 말에 이제 금광이 발견되고 또 1860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노예를 해방시키자 노예의 자유를 주자고 했더니 일부 의원들이 안 된다 해가지고 남북전쟁 시빌워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링컨이 또 암살당하고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기차가 건설되고 스페인하고도 또 전쟁을 했네. 아주 완전 싸움꾼이군요. 1869년에 스페인하고 98년에 전쟁하고 1910년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랜드 올 오프리 얘기를 잠깐 하고 가죠. 그랜드 올 오프리라는 게 이제 생겨난 게 미국의 1925년이었는데 미국의 칸츄리 음악이 발달해 있어서 그랜드 올 오프리라는 라디오 공개 방송 프로그램이 없었다면은 칸츄리 음악이 이렇게 또 세계화되는데 시간이 더 걸렸을 것 같은데 1920년에 세계 최초로 라디오 방송이 미국에서 생겨나고 그 지역 주변에 소규모 라디오 방송이 막 생겨나면서 라디오 칸츄리 음악이 퍼져나가게 AM이었죠. 예. 근데 WSM이라고 테네시주 내시빌에 있는 방송국, 조그만 방송국인데 그 방송국에서 사실은 흑인 PD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프로듀서가 흑인이었군요. 네, 만들었는데 어떤 신문사에서 와가지고 저기 그 시골 쪽 산속에 가니까 영감쟁이 하나가 아주 깽깽이를 잘 치는데 한번 가서 좀 보라고 이 방송국 관계자하고 기자하고 둘이 그 산꼭대기로 올라갔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때가 되니까 그 곡간 애들 모여가지고 폭댄스 추면서 연주하면서 하는데 80먹은 할아버지가 바이올린을 그렇게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방송국에다가 놓고 그냥 아나운서 한 사람하고 그 사람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30분을 주말에 방송을 한 거예요. 생방송으로. 네, 그게 옛날 그 민요에서 나온 그런 연주들, 우리나라 뭐 해금 연주 이렇게 국악으로 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렇게 사람들 반응이 좋았어요. 호응이 좋아서 1925년에 내셔널 반댄스라고 해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이 2년 후인 1927년에는 그랜드 올 오프리라는 이런 이름으로 바뀌면서 테네시주 내시빌에 있는 공회당에서 공개 방송을 이제 이렇게 27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말하자면 성북구청 회관 이런 데서. 그렇죠. 이런 데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되니까 그 인기 프로그램이 막 승승장구하면서 여기 이 라디오 프로그램이 이렇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칸츄리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내시빌 쪽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가수들이 오니까 작곡가 따라오죠, 작사가 따라오죠, 레코드사 들어앉지, 음악 출판사가 생기지, 출판사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내시빌은 60년대까지 30만 내 소도시였는데 어쨌든 음악 도시가 된 거예요. 미국 최고의. 그래서 내시빌이라는 칸츄리 뮤직의 본고장 이름을 지금은
뮤직 시티 USA라고 불러요. 내십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도 미국의 음악 도시다라는 뜻으로 뮤직 시티 USA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포크 음악과 칸츄리 음악의 차이가 뭐냐면 포크 음악은 민간들이 그 마음속에 담고 마음속에 와서 부르는 그런 그런 것들이 그런 그 포크송들이 결국 내시빌이라는 특정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발전하면서 그게 이제 결국 칸츄리 뮤직이 된 거죠. 라디오 방송이 또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블루스 음악이 미시시피 루이지아나주 모카밭이나 이런 그 흑인 노예들이 부르던 노래가 마음속으로 불려지다가 뉴올리언스라는 그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즈 음악으로 발전을 했듯이 그 묘하게 흑백의 음악이 이렇게 똑같은 발전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발전을 해서 칸츄리 음악은 포크 음악과는 또 다른 차원의 대중음악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무슨 지자체가 10년이 지금 넘고 다 이러는데 또 문화 콘텐츠 하지만 그거는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게 민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정부가 나서서 이러다 저러다 하니까 이 문화가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양일 씨가 이따가 또 기회가 되겠습니다만은 시골에서 그런 거를 비슷한 거를 시작을 하면은 나라 그 군청 군수가 이렇게 좀 받쳐줘야 되는데 돈을 날리는 것도 아니고 그만 얘기합시다. 이거 괜히 여기서 얘기해봐야 우리 입만 아프지. 여러분들이 이해되기보다도 필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라디오 그랜드 올 오프리가 큰 칸츄리 발전에 큰 역할을 했고 오늘날 전 세계 그 음악 회원들이 내시비를 그냥 가요. 관광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그랜드 오프리 쇼 때문에 결국은 그 그랜드 오프리 쇼 공개 방송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공개 방송을 와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관광객으로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랜드 오프리 쇼 공개 방송을 한번 보려면 신청해놓고 6개월을 기다려요. 사실 저도 70년대 갈 기회가 있어서 그걸 가려고 신청을 했더니 그때 당시에 하여튼 한 1년 정도 있어야 차례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결국 내가 그래서 미국을 못 가고 말았는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인기 있다 보니까 이제 각지에 퍼져 있는 그 알려지지 않은 칸츄리 음악들이 내시빌로 이제 몰려드는 거죠. 그런 노래 중에 하나가 이제 Banks of Ohio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Banks of Ohio. 이게 이제 오하이오 강 주변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인데 이게 이제 신문지상을 통해서 작곡가에게 곡을까지 만들어진 그런 실제 살인 사건을 다룬 그런 노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조영남 씨가 내 고향 충청도로 이렇게 반환에 불렀던 거야? 이 곡일까? 맞나? Banks of Ohio. 맞네, 그거. 그죠? To take a walk, just a little walk down the side. 올리비아 뉴튼 존이죠. 근데 올리비아 뉴튼 존이요, 이게 사실 1971년 화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명 시절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조금 인기 있고 시작할 때 그때 이렇게 나와서 화면이 남아있는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미국의 그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런 그 칸츄리 음악을 선택한 거죠. Down the side where the waters flow, down by the banks of the Ohio. 가사를 조금만 좀, 가사를 조금만 좀 소개를 해주면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가 변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다른 남자를 봤어요. 그래서 임신까지 하게 됐습니다. 남자는 어차피 여자를 잊어야 되는데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헤어지기 전에 한 번 만나서 얘기나 나누자. 그리고 오하이오 강둑으로 불러내서 참 끔찍한 살인사건이었는데 실제로 있었던 그 여자, 임신한 여자를 불러내서 마지막 작별 인사하자고 그러고는 팔로
아이와 여자가 한꺼번에 죽어요. 이 너무 끔찍한 사건이라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방송 금지곡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랬었잖아. 그랬죠 아마. 그래서 이게 살인을 두 사람을 살인했다고 해가지고 노래 가사에서 그래서 금지까지 되는 그런 얘기가 영화에서는 수백 명이 죽는 전쟁 영화를 보여주는데 노래에서 왜 그걸 금지곡이야? 문화로 느껴야죠. 그래요. 이런 그 이야기가 있는 음악을 멜로디만 따다가 가사가 전혀 다른 가사를 바꿔줬다. 그 자체를 비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왕이면은 어떤 그런 모든 의미까지도 우리가 전달해 줌으로써 창작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